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이번 KB에서요, 이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올해의 부동산 전망과 또 자산가들이 바로 요것을 처분하지 못해서 엄청 고민이라는 이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동산 보고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제가 살짝 갑자기 개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산가들의 가장 네. 큰 고민, 이거 처분 못해서 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뱃살 아닐까요?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뱃살은 뭐 제가 이렇게 누구나 은근 있는 좀 거니까. 아재 개그 욕심이 네.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에 보면 이제 전국의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다양하게 내줬어요.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많은, 이게 보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네. 실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 좀 PB들, 금융권의 PB들, 공인중개사, 전문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취합을 했고요. 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걸 보면 전국의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도권은 하반기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전문가의 62%, 공인중개사의 79%, PB의 62%가 2025년 전국 가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전국 기준으로. 네. 전국이 이제 하락할 건데 지역마다 당연히 네. 편차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4년 초에도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저한테도 왔었고.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전문가 기준으로는 24년에는 상승이 26%밖에 안 됐어요. 근데 25년에 지금 상승이 38%잖아요. 하락은 24년 74%, 25년은 62%. 즉, 24년 대비해서 25년에는 훨씬 더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는 봤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이 비율이 24년 대비해서는 훨씬 더 지금 그나마 많아졌다. 나아졌구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비슷합니다. 예, 작년 초나 올해 초나 한 1년 정도 바라보는 부동산이 비슷하고 PB분들도 전문가하고 비슷해요. 보시면 PB분들은 상승 38, 하락 62잖아요. 근데 24년보다는 각각 이 수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더 많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와 PB분들은 24년 대비해서 25년에 부동산 시장이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2025년 시장을 뭐라고 전망했냐? 상저하고라고 전망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상반기는 별로겠지만 하반기는 좋아질 거다. 근데 저는 거꾸로 본다 그랬죠. 김기원은 상중하저 아니면 상저하저. 네. 네. 계속 좀 안 좋아질 심하게 거다. 얘기하면 네. 하반기에는 폭락도 나올 수 있다.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여전히 여전히 건가요? 더 심해졌죠. 아, 더 심하다? 네, 지금 제가 1월 달에 데이터를 볼 때보다 지금 2025년 3월 중순 이후에 최신 데이터를 봤을 때 25년 하반기가 정말 안 좋을 가능성은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비수도권. 아까 우리가 전국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으로서 또 나눠서 봅니다. 네. 네, 우리 미치고님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미치고님도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저는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제 그냥 보여지는 데이터나 이제 네. 흐름상 수도권은 그래도 네. 이제 괜찮아질 것 같은데 네. 비수도권은 계속 하락하는 부분이 계속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게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아, 그렇죠. 최근에 패턴이 그렇죠. 네,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패턴이 가니까, 네. 이제 수도권은 좀 그나마 괜찮았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네. 서울도 외곽권은요 아, 하락하고 있어요. 뭐 도봉 뭐 그렇죠. 외곽 노도강이나 지역들. 뭐 이런 금강구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일부 지역만 좀 뜨겁게 달아올랐던 거죠. 자, 이거를 보시면 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방이죠. 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매매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25년 가을이나 연말부터 지방에서부터 엄청난 기회가 올 수 그렇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만큼 떨어지니까 좋아질 거라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도까지만 보면은 저도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상당수 지역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도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는 상승 전망이 54%. 근데 공인중개사분들은 하락 전망이 56%. 이렇게 보면은 뭔가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락 전망이 훨씬 큰 것 같지만 실은 몇 프로 차이예요? 2%니까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2%인데 이걸 정확하게 하면 1%예요. 1% 차이입니다. 1%더 많냐 작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비슷비슷하게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보통 전문가 분들이 네. 딱 저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항상 어정쩡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미치건 님이 보시기에 네.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비율과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반반일 것 같은데요. 반반이요? 아닌가?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말을 어정쩡하다기보다는 네. 말이 이제 조금 이렇게 둥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많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거의 80, 90%고 그렇죠.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10에서 20%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수없이 많은 제가 한 30대 때 정말 이제 금융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금리나 경제. 한 몇 년을 계속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올라가는 상황도 있고 확실하게 내려갈 확률이 높은 상황도 있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해는 좀 가요. 그러면은 뭘 안 먹냐? 욕을 안 먹죠. 그렇죠. 욕을 안 먹어요. 그러면 근데 본인의 생각을 소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욕 먹는 게 대한민국 사회인 거죠. 제가 처음 대표님 봤을 때 네. 워낙에 확고하게 좀 의견을 어필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도 돼요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니까 저도 아니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확률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자신 있는 건 뭐냐면 망하지 않는 의사결정이에요. 망하지 않는. 예를 들면 21년에 그때 집 샀던 사람들은 강남 빼놓고는 다 망했잖아요. 그쵸. 다 망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집 사라고 부추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지. 네. 뭐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제가 이렇게 절대 개인적으로 건방지거나 그런 사람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아재 개그 하시고 재밌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네, 열심히 맞아요.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쁘게 봐주세요. 네. 자, 계속 좀 이어나가면은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 54% 상승, 공인중개사 44% 상승.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락은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그래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공인중개사분들이 조금 더 하락 전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네, 전문가분들보다 공인중개사분들의 네, 실무에서. 집단, 네. 집단 지성 빅데이터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시장을 전망하는 매매 전세 전망 데이터가 있거든요. 매월 나오는 거. 네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합니다. 이걸 보면은 진짜 거의 정확해요. 자, 그리고 비수도권을 보잖아요. 그러면 비수도권은 전문가의 16%, 공인중개사 29%만 지금 상승 전망하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보니까 물론 안 좋은 쪽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문가분들보다는 지방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역마다 사실 너무 다르지만 올해 한 가을 연말 정도에는 대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지역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매매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자, 솔직히 저는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안 하고 싶었어요. 의뢰가 들어왔을 때? 왜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자, 수도권이라고 해서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그래, 맞아. 지금의 강남 3구의 분위기와 노도강의 분위기 이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뭉뚱그려서 조사하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에서 제일 안 좋은 분위기가 어디냐면 평택 쪽이거든요. 평택도 근데 수도권이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의 모든 지역을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니 이거는 이런 설문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혹시 설문조사 만드신 분 보고 계시면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더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세분화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를. 예, 약간 이렇게 박사 논문 쓰듯이.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최근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하락 전환과 거래 감소 등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된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이게 언제 설문조사를 했냐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12월 말인가 1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12월 말 1월 달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서울도. 근데 이거를 지금 뉴스를 발표한 거는 지금 3월 중후반에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최근이죠. 그렇죠. 네.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기에 따른 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조사는 지금 현재 시점이 3월 중후반이 아니라 한 1월 달에 한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비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5년에도 시장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뭘까요? 뭐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네. 소비 심리 악화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좀 가장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 요인들을 조금 알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승 요인이 있고 하락 요인이 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나 공인중개사분들이나 PB분들이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게 뭐냐면요. 금리 하락과 아, 그렇지. 금리 하락이 제일 큽니다. 맞아요. 금리 하락.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완전 반대예요. 반대라고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내려가는 초입 단계잖아요. 초중반이잖아요.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만큼 경기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하락은 주택시장 상승 요인이 아니라 저는 하락 요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상승 요인이냐? 금리가 계속 내려가서 대바닥을 찍었을 때. 네. 대바닥. 그러면은 조금 회복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바라보세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좀 나눠서 보자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2022년이나 2008년처럼 이렇게 폭락 장세가 나타난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기회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한 1, 2분기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하락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김작가 TV 네. 출연하셔가지고 예. 뭐 타이틀을 걸고 나오셨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 네. 네. 뭐 하락을 뭐, 안 할 경우에 예. 내가 1,000만 원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쓰겠다라고. 말로만 하지 예.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네. 예,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돈 뭐 더 얼마나 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본인은 아니죠. 뭐, 그럼요. 1,000만 원이면. 그런 얘기 하지 예. 마시고요. 예, 뭐 1,000만 원이 그렇게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네, 큰 기부를 또 돈이죠. 1,000만 원 하는 거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리면 그냥 기분 좋게 제가 기부하면 그렇죠. 되는 네. 거고요. 이제 혹시라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으면은 뭐 김기현이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근데 여러 사람 살렸네. 네, 그렇죠. 예, 그럴 네. 수 있죠. 오히려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표님이 보시기에 조금 그러면 요 지역 좀 유명할 수 있는 지역들 네.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올해 연말 정도 됐을 때 유망 지역은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뭐 가장 깔끔한 거는 그냥 니치고에 들어가서 데이터 보는 게 제일 깔끔한데 네. 지금 이제 전망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일단 울산도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너무 좋을 거고요. 대구는 진짜 아주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남, 경북도 좋을 거고요. 부산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괜찮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부산도 단기적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전남, 전북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충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충남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강원도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서울의 일부 지역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올해 한 말 내년 초중반 정도 되면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매수의 기회를 잡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들도 계속해서 이제 좀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지금 풀겠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서 시장이 아마 대바닥 찍고 상승하는데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가 아니라 꽤 많은 아마 힘이 될 겁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 이제 일반 뭐 서민들이나 투자자 말고 이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산가들이 네. 요걸 좀 처분을 못해서 요새 네. 고민이다. 여기서 요게 뭔지 네. 요걸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뱃살을 지금 처분 네. 못해가지고. 자산가분들이 뱃살이 많으 네. 자,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부자분들이 지금 뭘 팔고 있냐? 예, 상가. 상가. 네. 상가는 근데 뭐 상가가 지금 자산가뿐만이 골치 아프다 아니라 뭐 투자하신 분들 다 골칫거리지. 예, 그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신축이나 분양 아파트에 이제 관심이 좀 많다. 이쪽 분야를 좀 유망하게 좀 보고 있고, 네. 고액 자산가분들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또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또 여기서 살짝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저는 지금 부동산을 사는데 제일 위험한 게 저는 재건축, 재개발 단계 아파트라고 봐요. 만약에 저보고 지금 사라,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럼 저는 신축 살 거예요. 얼어 죽어도 신축. 얼죽신. 여전히 거품이 있어도. 자, 근데 왜 재건축을 제가 위험하게 보냐면, 자, 지금 서울의 일부 고가 이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 좋다 보니까 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런 데가 재건축이 잘 되겠죠? 네. 왜? 땅값이 올라야 사업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미치고님이 잠실중 5단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1년 전에는 가격이 지금보다 낮았을 때는 사업성이 지금보다는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렇죠. 가격이 지금보다는 낮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는 우리 미치고님이 아파트가 2채 생기고 그 다음에 한 1억 생겼어요. 근데 땅값이 올라서 사업성이 좋아져. 그럼 아파트 2채 생기고 한 3억 생겨.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이게 막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상당한 하락이 온다. 그러면 이 사업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2채 받고 1억을 받는 게 아니라 아파트 2채 받으려면 본인 돈 4억이나 5억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의 꼭대기에 가장 각광을 받는데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하락장이 오면은요, 이 사업성을 다 까먹습니다. 그럼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미치고님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1억이나 한 3억, 4억 받아. 네. 그러면 재건축 하자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얘기하겠죠. 앞장서서 하겠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네. 하겠지. 근데 만약에 한 2, 3억 본인 돈을 내야 돼.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생각을 해볼 텐데 돈이 네. 없다 보면은 그게 고민일 것 같아요. 고민이죠. 맞아요. 그래서 땅값,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논리예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고액 자산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3년 대비해서 24년에 가장 많이 커진 게 뭐냐면요, 채권입니다. 오, 채권. 야, 역시 부자분들이 빠르세요. 왜냐면 금리의 인하기에 수익이 가장 많이 또 나는 상품이, 안전하게 나는 상품이 채권입니다. 자, 또 예금 많이 줄었죠? 예금은 23년 대비 24년 많이 줄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식은 좀 늘어났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동산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고액 자산가들은 부동산, 가장 많은 건 채권, 그리고 예금과 주식에 있다. 근데 이게 또 25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죠. 네. 자,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이 뭐냐? 자, 코로나 때 21년. 자, 이때 간물주의가 진짜 많이 나왔죠? 맞아요. 요게 지금 분홍색이 지금 상가거든요. 네. 상업용 부동산. 이게 무려 비중이 거의 40%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몇 프로예요? 20%인데 그나마 20%인데도 이게 처분이 안 돼서 골칫거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가가.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거죠, 부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비율을 보면은 원래는 일반 아파트를 선호 안 하다가 일반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뭐예요? 상가를 또 제일 비선호하는 거죠.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 자산가 분들조차도 상가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처분 관련 상담이 22년부터 비중이 증가해 눈에 띄었다. 무슨 얘기예요? 자산가 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 고민이 많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아마 지금 안 팔리는 거 아시죠, 다들? 강남의 일부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 인양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좀 객관적으로 전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요, 부동산을 지금 처분을 못 해가지고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희망하고자 하는 가장 큰 게 뭐다? 바로 상가입니다. 상가. 처분을 좀 원하는 것들. 네. 왜냐하면 소비가 위축되죠. 자영업 침체되죠. 그러니까 공실이 많죠. 공실이 많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걸 처분하고 싶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새 가면은요, 임대문이라고 붙어 있는 상가가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이런 번화한 거리를 걸어 다녀 봐도요, 진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아요? 맞아요. 한 10시만 돼도 진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새벽 2, 3시 정도 느낌이 맞아요. 지금 밤 9시, 10시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경제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부자들의 전망 보고서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될지는 올해 연말 정도면은 답이 나올 거니까 그때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25년 KB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향후의 전망, 전문가들의 전망과 함께 또 자산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